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구정을 지나고 나니 갑자기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네요. 먼저 우리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회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응? 도대체 이걸 회의를 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해서 혼나는 직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의록이 끝나고 나면 진짜 회의한 거 맞는 거야? 왜 내가 지시한 걸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직장에서 수없는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제 대화만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업무로 처리가 되는 이런 회사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필드의 신동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회사에서 보면은 그 이게 커뮤니케이션 너 내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게 많은데 진짜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한 거를 별도의 대화 정리를 하지 않아도 말한 것만 가지고도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일단 저는 창업한 지는 10년 정도 좀 넘었고요. 10년이요? 네. 예. 그리고 한 3, 4년 전쯤에 네. 제가 사실 거의 파산 가까이 좀 그런 일을 겪었는데 네. 어떻게든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결국 디자인 일이었고 네. 그래서 원래 디자인 회사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 예. 직접 디자인을 독학했고 저는 또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디자인적인 어떤 학습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네, 디자인 에이전시를 좀 차렸고요. 음. 이제 다른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좀 도와주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클라이언트가 생겼고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한테 태스크나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아, 이거를 정말 자동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나중에는 AI가 이거를 실행까지 해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작년 2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10년 전에 창업을 했다가 4년 전에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다른 회사 일을 좀 해주다 보니까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주문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걸 AI로 정리하면은 일을 수월하겠다. 이렇게 지금 창업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가 협업 툴은 많이 있는데 여전히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업무에 필요한 대화의 3요소를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대화의 3요소. 네. 세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 네.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게 전화, 전화, 예, 그리고 문자 메시지, 문자 이제 메시지. 카톡이나 이런 이제 텍스트 기반의 채팅이 있고요. 예. 마지막이 이런 만나서 하는 미팅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세 가지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대화인데 이 네. 대화의 내용들이 네. 이제 저희 앱에 입력이 되면은 저희 AI 모델이 할 일로 인식한 것들을 별도의 할 일 목록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네, 보통은 이거를 사람이 직접 별도로 정리를 해서 네. 보고 자료도 만들고 또 별도로 이제 상급자나 매니저분들한테 상신을 해서 승인받는 절차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대화가 종료가 되자마자 동시에 AI가 아 이거는 할 일이다. 그리고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로 정리를 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업무를 분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전화로 요청 사항이 왔다든지 뭐 회의를 했다든지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근데 그 중에 사실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을 거 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말로만 나온 걸 가지고 이게 중요한 일이다 아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많이 혼나는 게 넌 내가 한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어?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AI 정말 핫하잖아요. 예. 그래서 AI와 상관없이도 사실 우리 정말 업무 관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예. 정말 최적화된 유저 경험을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AI만 적용하지 않고 예. 일단 우리 교수님과의 이런 대화에서도 되게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툴을 만드는 걸 먼저 집중해서 했고 그 뒤에 AI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할 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디자인 회사가 다를 거고 뭐 병원이 다를 거고 업체에 따라서 이게 다 일이 다르지 않나요? 네, 근데 예. 결국은 업역이 다르더라도 예. 뭔가를 해야 한다. 이 동사가 포함이 되면은 아. 이제 AI가 되게 쉽게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 단어만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동사가 붙으면은 해야 하는 일로 이게 해석해내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하. 근데 단순히 저희가 왜 대화의 전체를 이렇게 입력받으려고 노력하냐면 결국은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인지 평소에 어떤 이야기, 어떤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오는지 대화에서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이 모든 각각의 조직의 대화에는 그런 키워드를 다 내포하고 있고 이걸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로 규정을 했는데 예. 어떤 조사 결과에는 IBM과 IDC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조직에서 나누는 대부분의 대화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의 80%가 다크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다크 데이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 네, 그래서 대화를 정말 열심히 나눴지만 그 중에 8, 90%는 버리더라. 이런 분석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이 업무의 중요도도 파악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누가 이걸 잘하더라.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업을 잘 알아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분야를 적용하기보다 예. 외부와 소통이 되게 잦은 산업, 예를 들어서 현장과 오피스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공장, 그리고 저도 애초에 디자인 에이전시지 않았습니까? 네. 디자인 에이전시는 결국은 외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청,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좀 외부 소통이 좀 잦은 쪽, 그런 쪽을 타겟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대화나 전화로 오거나 문자로 오거나 미팅한 거를 이게 AI로 자동으로 정리해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정리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게 정리한 게 맞아요? 사장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부장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고라는 절차 부분에서의 효율성? 실제로 보고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사실 요즘은 AI한테 바로 물어보면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서 미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발제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받아 적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만을 적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태스크나 내용들이 기록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 우선순위도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다시 취합하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중에서도 또 PM이 있을 것이고 그 PM이 각각의 이런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 자료로 만들어서 위로 올리게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체감상 반나절은 걸릴 것이고 그리고 다시 보고 자료로 올린다고 하면은 바로 봐주시고 바로 승인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또 길게 걸리면은 뭐 일주일 이상도 지연될 수도 있고요. 빨리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고도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이거 내가 이렇게 승인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서로 오해가 또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회의해보고 나중에 회의록 보고를 받아보면 이게 아까 한 회의를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옛날 임진왜란 때 보면은 그죠? 그 일본에 간 사신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는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결국 이러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정확한가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보고를 정확하게 빨리 해서 빨리 제대로 된 결정이 또 내려져야
일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소프트웨어네,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보면 이 협업 툴이 대기업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떤 협업 툴이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차별점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네. 굉장히 누구에게나 익숙한 채팅 앱처럼 생겼습니다. 아, 예. 네. 그거는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되는 게 그런 좀 대기업들의 툴, 대표적으로 슬랙,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카카오도 있고요. 뭐 되게 예. 다양한 협업을 위한 메신저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그 모습을 표방한 것이고 실제로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이 채팅방 안에 AI가 사람처럼 들어와서 태스크들을 보고 본 AI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그런 에이전틱 AI의 실행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슬랙이나 뭐 팀즈, 슬랙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러면 거기보다는 확실한 거 그러니까 뭐를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려면 마크헙이라고 사실 제가 오늘 입고 온 티가 마크 M 여기는 마키라고 예. 마크 인텔리전스.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제품 안에 내장되어 있는 AI의 이름이고 예. 제품 이름은 마크헙이라고 치면 됩니다. 마크 헙. 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를. 네. 그러면은 이런 에이전틱 AI를 개발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개발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은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말씀드리면 조금 길 수 있는데 최대한 요약을 하자면 괜찮아요. 예. 저는 원래 대학생 때 건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건축학과 1학년 때 그냥 다른 학교 학생들 작품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 대학의 그런 설계실을 한번 그냥 찾아가 봤어요. 건축학과 네. 학교를 찾아가 봤다. 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냥 갔는데 저희 학교도 학기가 끝나면 작품을 복도에 많이 전시를 해놓거든요. 졸업 작품전도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러 갔는데 그걸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거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네. 공유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네, 사이트를 네, 만들게 됐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에 혼자서 코딩 공부를 독학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전공도 로봇이었고요. 아하. 네, 그게 좀 영향이 되었는지 예. 네, 코딩을 배운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고 또 운이 좋게도 제가 1학년 때 전과한 친구가 있어요. 예. 코딩을 하는 컴퓨터 공학과로 전과한 친구한테 하나씩 물어보다가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코파운더 CTO이기도 합니다. 아, 둘이 이제 같이 창업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졸업 작품 전시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미술대학 졸업 작품 전시회 거기 가보니까 갤러리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고요. 졸업 작품전을 보고 거기서의 미래의 인재를 발굴해서 작품도 사고 그러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온라인상에 전부 만들어 가지고서 한눈에 우리나라 대학생 미대 졸업 작품전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은 그것도 좋긴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는데 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처음에 그냥 포트폴리오 공유 사이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되게 좀 소위 말하는 에이스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생각해 본 게 이런 댓글 많이 받는 친구가 직접 과외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운영 중이긴 한데요. 그런 분들이 직접 튜터가 돼서 디자인 재능 강의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설계하고 현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진화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가 에이전텍 AI 이런 거 보면 뭐 요새 제미나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점점 똑똑한 애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정 때
그거 써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답답해서 특이점이 온단가 특이점의 시대가 온가 그 두꺼운 책을 제가 보면서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좀 베고 자다가 이러면 외워질까 그런 책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국내를 이 서비스가 지금 만드신 서비스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너무 사실 지금- 잔인한가? 아니요.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일단 현재도 미국에서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사실 되게 근소한 차이로 미국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다음 한국, 그다음 다양한 국가들 이렇게 사용해주고 계시고, 애초에 서비스를 영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작년에 미국 법인도 내고, 네, 본격적으로 좀 미국에서 활동을 해서 예. 네, 좀 달러를 많이 벌자 그런 개념으로 시장 진입을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만든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 법인은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게 어. 대행해주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델라웨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 세금 때문에? 네, 그런 이슈도 있고요. 예. 네, 되게 외국인들이 와서 창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둔 것 네. 같더라고요. 델러웨이가 행정 혁신은 굉장히 발달된 것이니까, 그죠? 예. 미국의 최초의 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런 해외 서비스를 만든 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네. 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지금 제가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조직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크지도 않기 때문에 저랑 되게 비슷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프리랜서분들, 개발이나 디자인 프리랜서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AI가 조직을 진단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일도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AI가 일하는 일하고 이런면은 도대체 인간은 뭐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슈퍼 인턴, 천재 인턴이 들어와도 그 친구한테 어떤 책임을 지는 권한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죠. 얘 정말 똑똑하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 많이 하네. 참고를 해야겠다. 이 정도는 하는데, 야, 너가 그거 결정하고 책임져.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결국 언제나 새로운 어떤 누군가에게 대체되는 역사의 반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AI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경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지금 인간에게 남은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근데 오픈클로라고 해서 네. 이제 좀 권한을 많이 위임받는 형태의 에이전틱 AI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렇게 좀 핫해지기 시작한 에이전트 AI가 있고 그 권한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결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돈을 결제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것을 뭐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의사결정이고 돈이 빠져나간다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위임되기 시작한 모습도 좀 포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발전하고 좀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런 AI한테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문화가 좀 발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권한도 대신 지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먼 미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인간은 의사결정과 책임을 진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의 AI라고 보면은 이제 슈퍼 인턴, 박사학위 한 20개 가진 회사 직원이 왔다. 그러나 결국은 이 인간은 결정을 하고 그것도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짓고 그다음에 결제 뭐 이런 어쨌든 보안 책임을 지든 뭐 이런 결제의 책임을 지든 그런 것을 결국은 인간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앞으로 그 결제도 뭐 루틴한 결제는 이제 기계가 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옛날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좀 빠릿빠릿하고 이해가 좀 빠르고 뭔가 일머리 잘 돌아간다 이런 게 좀 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좀 본질을 많이 파악하고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이 좀 더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면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단순한 이게 업무 지원 툴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지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떤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도 되게 다양한 협업 툴이 있고 협업 툴들이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AI를 이렇게 곁들이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업무 툴들은 저는 물리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많이 의존해 온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형성된 업무 문화다. 이렇게 오피스의 전 주요 기능은 결국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몇 시에 왔고 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것들을 했고 그 한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뭔가를 하고 그 생산의 반복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규약된 어떤 문화들, 업무 문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인간끼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AI와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물리 공간에는 특히 이런 지식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AI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같이 뭔가 그렇죠. 출력을 대신해 준다거나 뭐 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되게 비물질적으로 AI가 지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피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AI와 함께 일하는 가상의 오피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하. 네. 네. 원래 가상 오피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모습을 되게 많이 상상했을 것 같은데 지금의 AI 시대에서는 그런 가상의 오피스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언제 어디서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바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대화에서 할 일들이 자동으로 추출되어 가지고 AI가 바로 실행까지 해서 결과물이나 생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말하는 오피스나 공장이나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네, 그죠?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AI 시대에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 과거에는 눈치도 빠르고, 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 참 사회성이 좋아, 딱 그리고, 야, 우리 함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리더십 이런 게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AI 시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맥락을 파악하고 본질을 아는 사람, 이거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이 조금 더 AI 시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 그거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네네. 같은 미션이 주어졌을 때 좀 루틴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네.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인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루틴한 업무나 반복적인 업무는 결국은 AI보다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대체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루틴한 것은 결국은 이거 AI가 한다면 일의 본질과 맥락을 파악하는 사람. 그런 걸로 보면은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경험으로요? 가장 저의 경험에 빗대어 본다면 이제 이거는 근데 다른 대표님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떤 광고를 예를 들어서 만들자고 했을 때 네. 이제 보통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템플릿을 찾거나 되게 다른 데서 좀 영감을 많이 얻어와서 되게 비슷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요. 아하, 뭐 저기 저 참고 자료 다 가져와서 네, 분석해서. 네.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해서 그냥 원래 하던 성과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걸 만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 기업이 어떤 광고를 해올 때는 소셜미디어에 카드 뉴스를 올려서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던 조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일의 본질은 어떤 제품을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광고의 목표는 많이 알리는 것 플러스 전환율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돈을 내고 사용하게 만들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 관점을 이해한 사람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님이 직접 팟캐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팟캐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AI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게. 시키는 대로만 한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 업의 본질을 알아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솔루션을 찾는 사람 뭐 이런 거네, 그죠? 맞습니다. 쉽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되게 저희 회사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주니어 분들도 자기 의견을 잘 낼 수 있는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좀 업력이 오래되고 또 조직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새로우신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력하고 실행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문화는 좀 어렵죠. 근데 결국 그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책임을 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개선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말할 수 있는 자유,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근데 아까 스타트업 하다가 좀 아까 회사를 파산했다 그랬는데요. 스타트업의 벤처를 하면서 후배들에게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 하는 사람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예. 네, 근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는 근데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창업이라는 게 한 방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고요. 그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시도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되고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런 통찰들이 정말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떤 정답을 향해 출발하는 여정이었는데요. 그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쫓아서 막 뛰어가는 과정에서 만난 어려움들이 되게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 집착했던 어떤 결과,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은 지금 제가 써먹는 것들이거든요. 실패하면서 뭘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실패한다고 죽는 거 아니구나. 실패한다고 죽는 거 아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실패하면 그것이 경험이고 자산이 되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근데 이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결국 스타트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정부의 건의를 한다거나? 사실 저도 지금 정부의 지원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네. 이렇게 민간 기업을 돕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현대, 포항제철 뭐 그런 1세대 그렇죠. 대기업들은 결국 정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그런 문화는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 정권에서도 그런 기조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인식인 것 같아요. 예. 네, 사회적인 인식. 어른들이 제가 사업한다고 하면 명절 때 야, 너 그거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저는 몇 번이나 망했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래요? 사업을 망한다 이퀄 패가 망신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 창업이면 특히나 되게 큰 자본이 들어가지도 않고 좀 더 어떤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못 판다고 해서 뭐 재고를 떨어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창업자들이 숨는 거죠. 뭔가 되게 유명해지거나 성공할 때까지는 양지에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실패를 더 당당하게 맞아서 그것을 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했으면 좋겠고, 어른들도 그런 것을 되게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패를 좀 당당하게 하긴 이제 AI가 되게 되면은 뭐 어떤 박사 수백 명을 데리고 일하는 거와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1인 창업 자체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옛날에 뭐 땅도 사야 되고 뭐 건물도 지어야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이건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필디 우리가 말하면 업무를 이루어지리라 이런 회사인데요. 우리 필드의 우리 신동윤 대표님의 포부, 이 회사에 대한 포부 이런 건 어떤가 한번 밝혀봐 주세요. 회사에 대한 포부요? 사실 저를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격의 기업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 경영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 이끌고 계셔서 최근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5천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나라에 경사가 많은데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도 이제 그 정도 급의 버금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열에 꼭 합류하고 싶고,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탑 10 기업들을 보면은 창업한 지 20, 30년 된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죠 지금의 네. 그런 기업들이 불과 20, 30년 안에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멋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우리 신동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우리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차츰차츰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면 그것이 회의록을 정리해서 보고가 되고 일이 진행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하는 방식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필드의 신동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신동윤 대표님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스럽다고. 우리가 첫 번째 크게 다치고 3분 동안 뭐 일어나질 못하다가 2차에 도전하고 다시 3차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딴 우리 17세의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 저기에 희망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동윤 대표님 벤처 스타트업도 수많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의 신화를 써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올림픽을 보면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최민정 선수 정말 타의 출루종을 부러워하는데, 제가 분당 판교에 있는데요. 그 분당에 있는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탄천에 우리 빙상 경기장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빙상 경기장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시장 시절에 그 바로 스케이트팀, 빙상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노우보드의 이상호 선수, 우리 배추,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분은 또 강원랜드 거기서 훈련을 했던 거. 최가훈 선수는 양평에 집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곤잠 리조트가 있고 비발디 파크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보니까 최민정 선수하고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스케이트든 스타트업이든 미술이든 디자인이든 그런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멋진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최가온 선수처럼 최민정 선수처럼 우리가 멋진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인생,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